네, 반갑습니다. 아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인 이체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주의사항 몇 가지 조금 알려드리고요. 조금 코인에 관해가지고 처음이시거나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코인 이체를 할 때 잊어먹을까봐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라기보다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이체를 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하는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잘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도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코인을 늦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잘 아시는 분들도 조금 알고 한번 가시는 시간을 가져주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는 곳은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자신의 코인이 네,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이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대한민국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 비썸, 뭐 코인원, 코빗 여러 가지 네, 코인 거래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하고 해외 거래소 또 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비트겟 뭐 이런 거래소들도 어,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체를 하는 방법은 똑같고 다만 저희가 은행권을 사용할 때 이체하는 방법하고 동일한데 다만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네, 각각의 뭐 태그네임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그리고 나머지 개인 지갑들 하드월렛이나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뭐 레인보우, 팬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지갑들을 이용을 하실 때도 국내 거래소로 들어올 때는 네, 트래블룰에 무조건 접촉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입금 받는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인정하는 VASP를 네, 인정한 거래소들하고 그리고 등록된 지갑들 이런 인증된 것들만 이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트래블룰은 검색하시면 SNS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입출금, 가상자산, 가능한 자산 리스트, 목록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록을 확인하실 구간은 아무 네트워크, 네, 코인들 선택하셔가지고 이더리움으로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입금란에 들어가시면 여기 입금 가는 케이스 업비트 같은 경우에요. 네, 확인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트래블룰에 인증된 네, 거래소들이 막 보이죠.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메타마스크만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만 연동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네요. 저도 인증된 해외 거래소로만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 팬텀 같은 경우에 지원이 또 될지 안 될지 그 부분까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출금할 코인을 선택을 하실 거고 입금할 네, 코인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사용할 네트워크가 일치한지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태그 네임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갑 주소와 네,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그 네임을 요구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체를 하실 때 태그 네임 넣는 곳은 내 코인이 이체 받을 곳, 네, 이체 받을 곳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체 받을 곳에 태그 네임과 지갑 주소를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내는 네, 거래소에 태그 네임과 출금 지갑 주소는 필요하지 않죠. 네, 저희가 뭐 은행에 일반 현금을 송금할 때도 상대방의 받을 곳에 계좌번호를 적듯이 똑같습니다. 받을 곳에 출금 지갑 주소와 태그 네임 같은 걸 정확하게 넣어 주시길 바라고, 태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코인들도 있어요. 보통 리플 같은 경우에 XRP 같은 경우에는 태그 네임 같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출금하실 때 네, 수수료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거래소마다 틀립니다. 보통 대한민국 거래소들이 출금 수수료가 비싼 것 같아요. 해외 거래소보다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출금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수수료가 제법 나갑니다. 그래서 배보다 소량을 이체하실 때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해외 거래소로 출금을 할 때는 다른 코인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XRP, 리플 같은 경우에 저렴했을 때 리플도 이용을 많이 했었고, 보통 트론을 이용을 많이 하죠. 트론 자체도 수수료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그래서 트론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갑 주소 그리고 태그 네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OKX, 게이트IO, MEXC 요 정도 해외 거래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업비트에서 또 네, 빠져 있는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확인하셔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썸, 코인은 코비 한국 거래소들도 있고 여러 거래소들도 보이네요. 위험평가 통과된 해외 거래소는 뭐 OK코인, 네, 코인베이스, 비트뱅크, 크라켄 쪽까지도 지원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여기도 가능한 곳입니다. 연동을 한 곳이라는 거죠. 뭐 업비트 싱가폴 뭐 쭉쭉쭉 나오고 OKX,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맥스, 비트겟 이렇게 다 나오네요. 게이트IO도 나오고요. 다만 여기서 빠진 곳이 있다면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MEXC 정도는 빠져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이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업비트에서 입금을 해주지 않고 다시 반환 절차를 거쳐서 송금을 진행했던 거래소로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인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업비트나 대한민국 해외 거래소 대비해 가지고 국내 거래소는 일단 현물 거래소만 있잖아요. 그죠?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갑 주소라는 게 현물 지갑 주소만 존재를 해요. 단 요즘에 해외 거래소들은 예전부터 선물 거래, 그 현물 거래 두 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갑 주소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중에 선물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 스팟 지갑에서 또 뭐 퓨처러스, 네, 퓨처 지갑으로 변환을 해서 또 선물을 거래를 하고 해야 되는 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기능들이 거래소에 다 뭐 트랜스퍼 기능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오늘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고, 일단 업비트부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더리움을 만약에 제가 업비트에서 보내고 싶다. 다른 코인들도 뭐 똑같죠. 그러면은 일단 출금 쪽에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금 가능한 곳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출금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밖에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것은 ERC20을 의미를 하고요. 해외 거래소는 이더리움을 이체를 할 때도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수 없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로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 출금 수량 확인하셔야 되겠죠. 0.0001개부터 이체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가 나오고 0.007 정도 발생이 하네요.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7 지금 이더리움이 357만 2천원인가요? 357만 2천원 네,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수수료만 25,000원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수료 같은 거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수수료가 저렴한 네, 트론 같은 걸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로 이체를 하셔서 해외 거래소에서 트론을 받아서 네, 해외 거래소 트론 USDT 마켓에서 판매를 해서 USDT로 변환을 해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원화마켓에도 USDT가 테드가 생겼기 때문에 테드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출금을 여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트론 네트워크 테드 같은 경우에는 트론 네트워크까지 지원을 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4USDT 정도 소비가 되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렴할 것 같네요. 일단 수수료가 표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테드에서 확인을 하셨듯이 네트워크가 여기는 두 개를 지원하네요. 이더리움과 트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출금이 이더리움 하나만 네,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해외 거래소나 지갑에서 등록되어 있는 지갑에서 입금을 받으실 때는 입금 들어가셔 가지고 지갑 주소를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성 안 하신 분들은 주소 생성하기라는 버튼이 활성화 되실 겁니다. 그러면 생성하기 누르면 이렇게 고유 입금 주소가 이더리움 주소가 발급이 저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밑에 태그 네임, 뭐 태그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XRP 리플에 들어갔고 자 입금란에 들어오면 입금 주소가 보이고 태그 넘버가 보이죠. 데스티네이션 태그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업비트로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내가 송금을 할 거다. 그러면은 업비트 지갑 주소 카피 하셔가지고 해외 거래소 출금하시는 구간에 주소와 뭐 데스티네이션 태그 두 개 다 일치시켜서 네, 업비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비트는 요 정도 설명드렸으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일단 바이낸스와 비트겟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뭐 아까 설명드렸던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OKX, 게이트IO, MEXC 이 거래소는 저도 계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보통 많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바이낸스와 비트겟 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쪽 이렇게 홈페이지 뭐 가입하시고 바이낸스도 네, 신분증으로 인증을 다 진행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낸스나 다른 기타 해외 거래소 예전에는 업비트에 또 등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내용을 보니까 등록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돼 있는 거 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 등록하는 거는 업비트의 내용이 아마 예전에 잘 나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인 화면이 지금 나와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한글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뭐 한글로 지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됐기 때문에 영어로 대충 봐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막 뭐 어떤 거래소 스팟 거래소가 네 현물 거래소고 그 다음 퓨처러스 USDM 퓨처 여기가 네 선물 거래소입니다. 선물 거래소. 그리고 뭐 트레이드 스팟 뭐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뭐 BTC USDT 마켓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뭐 검색하셔가지고 뭐 원하는 코인 마켓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디스포이 입금입니다. 입금. 내 코인을 입금하실 때 간단하게 여기서 디스포잇 누르시고 이거는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어떤 통화로 올 건지 그런 걸 선택하는 거라서. 그리고 뭐 P2P 트레이딩이나 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스포잇 네, 아래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구매를 하는 곳인 것 같네요. 근데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신용카드로도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지원을 하곤 했었는데 잘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포잇 해가지고 바이낸스는 제일 아래 디스포잇 크래퍼 요걸 눌러서 입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코인 티커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이더리움이다 하면 ETH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계속 한국어로 뜨네요. 잠시만요. 네.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더리움 네, 선택을 했고 네트워크 선택을 하는 구간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는 네, 이더리움 아까 업비트가 사용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입니다. ERC20이고요. ETH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비트럼 네트워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체인이라 그러는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EP20입니다. 그리고 아래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만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베이스도 있고 한데 잘 사용을 안 해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 다음 아비트럼, 그 다음 BP20. 예전에는 TRC20도 보였었던 것 같은데 TRC20이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TRC20이나 트론 네트워크거든요.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디스포잇 우측에 보시면 개인정보 네,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 에셋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 자산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우측에 여기 또 지갑 카드 모양 누르셔도 뭐 오버뷰 전체 내용 전체 자산을 뭐 볼 수 있는 곳 메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갑 보면 여기 스팟 계정이 있고 마진, 뭐 퓨처러스 있는데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선물, 스팟 지갑이랑 선물 지갑인데 보통 입금을 하면 스팟 계정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스팟 계정으로 받은 USDT나 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또 그걸 USDT로 변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으로 이용해서도 선물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이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오버뷰 쪽에 들어가셔도 마이 에셋 쪽에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내가 뭐 여기서 뭐 XRP가 지금 완전 잔고가 많이 없는데 이체하고 나면 남은 그 잔액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판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작은 수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리플을 이체할 거다 하면은 마이에셋에서 여기 누르면 뭐 스팟 계정에 몇 개 들어가 있고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도 뭐 출금 이체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출금을 하실 거다 하면 예상잔고 쪽에서도 여기 입금, 그 다음 출금 이런 것들이 다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입금이 디스포이트 그리고 출금이 위드드로우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한글로 뜨는데 영어로 바꿨는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것 같네요. 원래 자동으로 변환이 안 됐었는데 자 일단 출금 쪽으로 일단 입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입금은 설명드렸구나. 출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금 쪽에서 여기서 ETH 검색을 하시고 선택 그 다음 어드레스 지갑 주소를 넣어라.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냐 업비트로 보내실 거면은 이더리움 밖에 지원 안 하니까 업비트 이더리움 ERC20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에도 출금 주소 넣어주시고요. 네트워크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이용할 거냐 XRP가 리플 체인입니다. 리플 XRP 체인이고 여기도 이더리움 ERC20 체인까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보통 업비트도 XRP를 이용을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업비트에서도 잠깐만요. 입금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입금 네트워크가 XRP 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리플도. 그러면 여기서 XRP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까 태그 넘버 이 출금 진행하다 보면 여기 뒤에 그 태그 넘버 기입하시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선택상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메모 쪽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수령 주소에 태그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자산이 유실될 수 있다. 여기는 선택사항으로 해서 제가 잠깐 헷갈렸나 본데 태그 넘버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면 자 간단합니다. 그리고 퓨처러스 계정에 혹시나 선물을 이용하시고 퓨처러스 여기 계정에 만약에 USDT나 코인이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입금하실 때는 출금을 해가지고 뭐 지갑이나 업비트로 이체를 하실 때는 스팟 계정으로 트랜스퍼 하셔야 될 겁니다.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게 트랜스퍼 기능이거든요. 트랜스퍼. 여기 계속 한글이 떠서 제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트랜스퍼 기능에 여기 나옵니다. 여기 펀딩 계좌에서 뭐 어디로 보낼 거냐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꾸면은 내 스팟 선물을 할 때는 스팟 계정에서 펀딩 계정으로 코인을 넘겨주고 또 펀딩 계좌에서 선물을 하고 만약에 수익을 보셨으면 스팟 계정으로 보내가지고 코인을 출금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그리고 어떤 코인인지 선택을 해서 수량 이거는 안에 바이낸스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잃어버리실 일이 전혀 없죠. 그 수량 적어가지고 컨펌 하시면 바뀝니다. 이게 펀딩 계좌로 들어갔다가 스팟 현물 계정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퍼 기능은 거래소마다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퓨처러스 여기 선물을 하셔도 여기 안에서도 뭐 트랜스퍼 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여기 보면 사용 가능 USD가 제로 되어 있는 옆에 보면 화살표 메뉴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다 트랜스퍼 기능이기 때문에 뭐 현물에서 선물로 선물에서 현물 계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약 틀린 게 있다면 업비트나 대한민국 거래소, 빗썸 이런 것들 대비해서 해외 거래소들 틀린 점이 있다면 이렇게 돈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조금 이런 게 틀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바이낸스도 이 정도 살펴본 것 같고 이제 영어로 뜨네요. 이제 영어로 뜨기 시작했고 자,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가 있고 쭉쭉쭉쭉쭉쭉 내려보시면 뭐 로그아웃 기능도 있고 레퍼럴 기능도 있고 그렇고요. 대시보드를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네, 여기도 뭐 예상 잔고 이런 식으로 다 뜨고요. 그 다음 오버뷰 또도 똑같이 뜹니다. 그리고 스팟 계정에 네, 현물 계정에 들어가 있는 네, 코인들 퓨처러스 선물 계정에 있는 제 마진 잔고들을 이렇게 내용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오버뷰에서도 여기도 뭐 스팟 계정 입금 출금 전송 디스포잇 위드드로우 트랜스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비트겟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겟도 제가 바이낸스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량으로 이리저리 코인을 움직여 보시면 바로 감을 잡으실 거예요. 여기도 뭐 마켓, 트레이드, 퓨처 트레이드에서 스팟 여기가 현물이죠. 그리고 퓨처러스 여기가 이제 선물이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네, 뭐 카드 숫자처럼 생긴 거 누르시면은 총 보유량 뭐 BTC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고 뭐 단위를 USDT로 바꾸면 USDT가 뭐 총 얼마 갖고 있는지 이거는 단위 화폐 기준이라서 이거는 보시기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디스포잇 입금하기 네, 비트겟 거래소로 입금하기 비트겟 거래소에서 출금하기 여기도 전송하기 트랜스퍼 변환하기 기능이 다 있고 여기도 뭐 오버뷰 스팟 계정 퓨처러스 계정 똑같이 바이낸스하고 똑같죠. 일단 스팟 계정으로 뭐 일단 입금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입금하기 USDT를 테더를 선택을 했고요. 초이스 네트워크 지금은 입금하기이기 때문에 비트겟으로 네, 입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밑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카피 하시면 되겠죠. 이거 카피 누르시면 카피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이스 네트워크 어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거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는 BP20과 톤 네트워크도 사용을 하고 솔라나
그리고 트론 TRC20 네, 이렇게 밑에 또 이더리움 아비트럼 1 여러가지 폴리곤도 있고 여러가지 네트워크가 지원을 하네요. 아까 업비트 같은 경우에 테드 한번 봅시다. 출금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더리움과 트론만 지원을 하잖아요. 대신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세요. 그래서 트론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업비트에서 출금 수량을 적어서 나중에 출금 신청을 하면 출금할 주소를 기입하는 곳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비트겟으로 출금을 할 거니까 자 트론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업비트의 TRC20 트론이 선택을 했으니까 비트겟도 트론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네트워크를 맞춘다는 게 이런 걸 의미를 한 거고요. 이 주소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앞자리 TX, 뒷자리 WA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입된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량 적으시고 출금 신청 누르시면 또 출금 지갑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 네, 비트겟에 주소를 넣어가지고 출금 진행을 하시면 조금 있다가 입금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부적으로도 입금 신청이 들어오면 또 내역을 볼 수 있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입금하기 오버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디스포이 네, 위더드로 입금하기죠. 그리고 위더드로우 출금 그리고 트랜스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입금 출금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네, 요 밑에 기능들도 있으니까 조금 컴플레인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코인들도 있고 또 빨리 전송이 되는 코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테더나 트론 같은 걸 이용하시면 빠르게 트랜잭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출금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단 입출금 하실 때 마진 계정 아까 퓨처러스죠. 마진 계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스팟 네, 현물 계정을 이용해서 주고받고 거래소 간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퍼를 해서 스팟 계정으로 넣어서 네, 다시 이체를 하고 이런 내용만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명은 대충 다 드린 것 같네요. 이체에 관한 설명 제일 중요하죠.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을 하거나 네, 잘못 주소를 기입을 했을 때는 공중에 트랜잭션이 공중에 붕 뜨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진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또 반환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한 경우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갑 주소, 데스티네이션 태그 이런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일치시키기 이런 것들만 주의하신다면 손실은 조금 올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 지갑도 똑같습니다. 개인 지갑들도 똑같고 한번 소량의 코인을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녹화 시간이 벌써 34분을 진행하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